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 단기 특강 영어 레벨 1 독해 240제입니다. 오늘은 7강이고요. 121번부터 140번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정우 선생님이고요. 자, 여러분들 거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자, 독해에 대한 자신감이 절반쯤 올라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출석 체크하셨던 단어들 복습하고 지나가셔야겠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6개의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drown, 이건 익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였네요. 자, result가 뭐였었죠? 명사였는데요. 결과라는 의미였었고요. question입니다. question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지난 강의에서는 question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여서 의구심을 품다, 의심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었죠. 여러분들 출석 체크하실 때 그 동사의 의미를 적으셨어야 됩니다. 네 번째 단어는요, blind입니다. 눈이 먼, 눈이 안 보이는 이란 의미고요. 오늘 강의에서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feed는요, 이거는 동사로 먹이를 주다라는 거였었죠. 동물에게 먹이를 줄 때 주의할 점, 이런 독해 지문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jealous는 이거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얘기에서 등장을 했었는데요. jealous는 질투심이 많은 이런 의미의 형용사였었죠. 자, 6개의 단어들 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독해 즐기러 떠나보겠습니다. Enjoy Reading 1에서는요, 선생님이 독해 지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확인하실까요? 자, 문제는요, 123번, 124번 문제하고요. 그리고 131, 132번 문제입니다. 자, 재미난 독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씩 풀어가시면서 여러분 독해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게임 하나 진행해야 됩니다. 텔레파시 게임인데요, 오늘도요, 중요한 단어들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은요, 플라스틱 백과 페이퍼 컵이 준비되어 있네요. 플라스틱 백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비닐봉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퍼 컵,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이컵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느낌 오시는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2, 1. 플라스틱 백, 비닐봉지가 선택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느낌 맞으셨나요? 두 번째 느낌 잡으러 가겠습니다. funny, polite, 두 가지의 형용사가 등장했는데요. funny라는 것은 웃기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polite는 예의 바른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 독해 지문 하실 때 선생님들이 어떤 유형의 학생들을 좋아할지 이런 거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용사가 더 적합할 것 같으신가요? 느낌 잡으셨나요?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polite, 예의 바른 이라는 형용사였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들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요, bother와 describe하는 두 개의 동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bother, brother 아닙니다. bother는 동사로 쓰인 것이고요. 괴롭히다, 방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escribe라는 것은 묘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거든요. 어떤 단어의 느낌이 꽂히셨나요? 3, 2, 1. 자, bother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선택했습니다. bother, 괴롭히다, 방해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등장한 단어들 잘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느낌들이 팍팍 오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재미있게 해보면요, 단어를 기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선생님 계속해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 진행할 때요, 집중 잘해서 보시면, 그리고 독해할 때도 등장하니까 단어 외우는데 거듭 도움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독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요, 123번과 124번 문제가 함께 있는 독해 지문입니다. 문제부터 확인하면요, 123번 문제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위글을 읽고 그린데이에 대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는 거네요. 그린데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겠죠. 그거와 관련돼서 그린데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고르는 겁니다. 124번 문제는요, 줄거리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글의 흐름에 맞게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는 문제고요. 주어진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use라는 동사와 paper, 종이라는 명사가 준비되어 있죠. 이 두 단어를 활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럼 독해 지문 하나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first Wednesday of each month is Green Day at 한국 Middle School이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인데요. 어떤 수요일이냐면 매달의 첫 번째 수요일은 Green Day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국 중학교에서요.
그린데이 이렇게 대명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나왔습니다. 뭔가 고유명사라는 느낌이 팍 오시는데요. 그린데이, 녹색날,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자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깔이 무엇인가요? 그 푸르른 녹색의 자연이 떠오르신데요. 그래서 녹색하면 친환경적인 자연의라는 의미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린데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인 날 이런 의미로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고요.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은 한국 중학교에서 그린데이라고 합니다.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 teachers, 선생님들, and parents, 부모님들이 do something for the earth on that day. 무언가를 한다고 하네요. 지구를 위해서 그날이에요. 그날은 바로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이 되겠고요.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린데이에 무엇을 할까? 이게 좀 초점이 되겠네요. 이어서 볼까요? They reduce, reuse, and recycle things around them. 자, reduce, reuse, recycle 보셨던 단어입니다. 자, reduce는 줄이는 것이고요. reuse는 재사용하는 것이고요. recycle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하는 것이죠. 자, 물건들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설명을 좀 더 이어서 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자, 느낌이 잘 안 오시니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ey don't use plastic bags or paper cups. 아까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들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비닐봉지 또는 종이컵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것을 줄이는 겁니다. They make less food garbage. food garbage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less는 덜이라는 의미죠. 음식물 쓰레기를 덜 만듭니다. 사용을 줄이는 것이 되겠네요. They turn off lights and computers when they are not using them. 그들은요, 또한 turn off는 끄다는 거죠. 불을 끄거나 컴퓨터를 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요. 역시 줄이는 거죠. They turn off the water tap when brushing their teeth too. water tap이라는 것은 이건 수도꼭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들은요, 수도꼭지를 잠굽니다. When brushing their teeth too. 그들이 양치질을 할 때 또한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고 use와 paper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적으셔야 하는데,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지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관한 예가 등장해 있죠. 그러면 use라는 동사와 종이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그거와 관련된 지구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also 또한 뭔가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Teachers and parents don't drive cars. 선생님들과 부모님은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They take the subway or buses. 지하철이나 버스를 탄다고 하네요. In addition, 게다가요, 또 하나 뭔가가 첨가되고 있죠. Students ride their bikes or walk to school.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학교에 걸어서 등교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 중학교에서 지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관련 문제 풀겠습니다. 123번은요. 세분의 양 파악하는 것이었죠. 위글을 읽고 그린데이에 대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는 겁니다. When is it? 언제였죠? 매달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대답할 수 있었고요. What is it? 그것이 무언가요? 지구를 위해서 그날에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대답할 수 있고요. When did it start? 그 그린데이가 언제 시작했나요? 그 그린데이가 언제 시작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답할 수 없고요. 3번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Who takes part in the event? 그 행사에 take part in은 참여하다, 참가하다입니다. 그럼 그 행사에 누구들이 참가하나요?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참가했죠. 대답할 수 있네요. What do students do on Green Day? 학생들은요, Green Day에 무엇을 하나요? 학생들은 무엇을 하죠? 학생들이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학교 오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답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정답 3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24번 문제로 갑니다.
글의 흐름에 맞게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온데요. use와 paper입니다. 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런 예시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use와 paper를 사용한 답들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 보실까요? Use both sides of paper. 종이의 양쪽 면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이렇게 예시 답안을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use와 paper가 들어가 있고요.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혹은요, use recycled paper, 재활용된 종이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use와 paper 들어가 있고요. 의미도 괜찮습니다. reuse paper, use가 사용되었죠. 이렇게요. 자, use 앞에 re가 붙으면 다시 사용하다는 의미인데요. 어쨌든 use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use paper again, 이거랑 같은 말이죠. 종이를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단어를 적절히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문장을 완성하시면 충분히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독해 마치고요. 두 번째 독해로 갑니다. 두 번째 독해는요. 131번, 132번 문제가 함께 있죠. 131번 문제는요. 낱말의 의미를 추측하는 겁니다. 밑줄 친 may와 의미가 같은 것은 여러분들 may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5월이고요. 그 다음에 may가 조동사라는 것도 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동사에도 의미가 몇 가지 있죠.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may의 지문 속에 사용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132번은요.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밑줄 친 B, those things에 해당하는 좋은 학생 4가지 특징을 우리말로 쓰시오. 좋은 학생의 4가지 특징, 그걸 우리말로 쓰는 겁니다. 한 문장씩 분석하죠. Students may like funny teachers, but do teachers also like funny students?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은요, 웃긴 선생님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may는 일반 동사 앞에 쓰인 조동사죠. may가 조동사로 쓰일 때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허가 허락의 의미로 뭐뭐 해도 좋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죠.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면 학생들은 웃긴 선생님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추측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네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같은 의미로 쓰인 걸 찾아보고요. 하지만 선생님들 또한 좋아할까요? 웃긴 학생들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필자가 질문한 것으로 보아 그렇다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어서 보실까요? Only 9% of 100 teachers said yes. 100명의 선생님들 중에서 오직 9%만이, 즉 9명의 선생님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덧붙이셨습니다. I like funny students just when they don't bother classes or hurt others' feelings. 저는요, 웃긴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단지 이럴 때만요. 그들이 수업을 방해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학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때만 웃긴 학생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웃긴 학생들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만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자, bother, 괴롭히다, 방해하다 그런 의미였었죠. 수업을 방해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연결하시면 될 겁니다. Then 그렇다면 what type of students do teachers like? 어떤 유형의 학생들을 선생님은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100 teachers described their favorite students as follows. as follows는요, 밑에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면요, 100명의 선생님들은요, described,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Good students work hard every day. 아주 좋은 학생들은요, 매일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즉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 They take part in the class actively. 그런 학생들은요, take part in 또 나왔습니다.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거죠. 수업에 actively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They listen well when another student is talking. 그들은 잘 듣기도 합니다. 언제요? 또 다른 학생이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죠. They are polite to the teacher. 그런 학생들은요,
선생님에게 polite, 예의 바른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은 이런 학생들을 좋아하는 거죠. 조금 더 이어서 볼까요? Do you those things every day?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고 계시나요? 그러한 것들,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 우리말로 쓰셔야 되는데 네 가지가 등장했었죠. 이따가 확인하시고요. If not,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Maybe you should start. 당신은 아마도 그렇게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의미로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요? 선생님들이 어떤 유형의 학생을 좋아하는지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네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행동을 따라 하신다면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 풀죠. 131번입니다. 밑줄 친 A와 의미가 같은 것은 이때 지문에서 사용된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의 의미로 쓰였죠. My birthday is May 29th. 내 생일은 5월 29일입니다. 이때 may는 5월이 되겠죠. There are 31 days in May. 5월에는 31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5월이 되겠죠. May I speak to Mr. Brown, please? 제가 미스터 브라운과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즉, 미스터 브라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의 허가의 의미로 쓰인 조동사입니다. 자, 이건 전화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죠. May I speak to Mr. Brown? 이때는 허가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요. 허가입니다. 뭐뭐 해도 될까요? You may miss the train if you don't hurry. 만약에 당신이 서두르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이때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여기는 추측이죠. 5번입니다. ABC Service Center, how may I help you? ABC 서비스 센터입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기는 추측의 의미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으로 고르시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밑줄 친 be those things에 해당하는 좋은 학생의 네 가지 특징 잘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른 학생이 말할 때 잘 듣는다. 선생님께 예의 있게 행동한다. 아주 완벽한 학생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선생님이 안 이뻐할래 안 이뻐할 수 없겠죠. 이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만 해도 아주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지문 간단히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독해의 지문도 살펴보겠습니다. Everybody get up. Enjoy Reading 2에서는요, 선생님이 독해 지문 3개를 준비했는데요.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35, 136번 문제가 있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지문은 138번 문제가 있는 지문입니다. 자, 마지막 지문은 139번부터 140번까지 있는 지문인데요. 요 세 가지의 지문을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내 거인 듯, 내 것이 아닌 듯한 단어, 내 걸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번과 비슷한 난이도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만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사라졌다, 모였다가, 사라졌다, 모였다가.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ner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3초 후에 보여드립니다. 3, 2, 1. 자, 첫 번째 단어는요, nervous란 단어입니다. nervous는 형용사로 초조한, 떨리는, 긴장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 초조하고 떨리고 긴장되시나요? 많은 순간에 그럴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이럴 때 많이 긴장되고 초조하고 떨릴 겁니다. nervous 잘 챙겨 두시고요. 두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뭔가요? 지금 철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동사로 쓰인 단어고요. 눈 크게 뜨시고요. 확인하시고요. 3초 후에 보여드립니다. 3, 2, 1. 두 번째 단어는 argue라는 단어입니다. argue, 동사로요. 언쟁하다, 좀 쉽게 말하면 말다툼하다 이런 말인데요. 조금 더 어렵게는 논쟁하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동사입니다. argue, 발음 좀 어려우니까요. 여러 번 따라 하시면서 익히시고요. argue, 동사로 언쟁하다. 마지막 단어 보시죠. 자, 이번 단어는 뭔가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종종 보셨던 단어입니다. 자, 어떤 단어들까요? 뭐라고 발음하는 건데요. 자, 동사입니다. 자, 3초 후에 보여드립니다. 3, 2, 1. 자, 마지막 단어는 provide라는 단어였습니다. 동사로 제공하다라고 쓰였고요. 일전에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던 거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provide 동사 제공하다 마지막 단어의 의미까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방금 보신 단어들이 독해지문 속에서 어디에서 등장하나 이것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독해지문 살펴봅니다. 두 문제가 함께 있네요. 135번부터 136번까지 있는데요. 135번은요. 어구의 의미를 추측하는 겁니다. 위글이 밑줄 친 break a leg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break a leg? 다리를 부러뜨리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136번도요. 마찬가지로 어구의 의미를 추측하는 겁니다. 위글의 글쓴이가 친구와 나눈 대화를 읽고요. 밑줄 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밑줄 친 말, 그게 어떤 것인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위 지문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문장 하나씩 보겠습니다. At last, 마침내 it was my turn, 내 차례였습니다. turn이라는 것은 여기서 차례라는 의미로 쓰였죠. 명사입니다. 마침내 내 차례였습니다. I walked onto the stage. 나는 걸어갔습니다. 어디로요? 무대 위로 걸어간 거죠. When I stood up in the middle of the stage, 내가 서 있었을 때, 어디서요? 무대의 정중앙에 서 있었을 때 all eyes were on me. 모든 눈들이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떤 느낌인가요? I was nervous. nervous라는 형용사가 등장했네요. nervous, 떨리는, 초조한 그런 의미겠죠. 당연히 떨릴 겁니다.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무대 위에 딱 올라가서 정중앙에 딱 서 있으면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되겠죠. 이 친구는요. 많이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내 차례였다. 이런 의미에서 긴장감이 막 묻어나고 있죠. My mouth was dry. 내 입은요.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And my knees were shaking so much. 나의 무릎들은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너무 많이. 다리가 후덜덜덜 떨린 겁니다. 이런 느낌들 가져보신 적 있나요? I couldn't stand up. 저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Even I couldn't breathe. 저는 심지어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주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I almost cried. 나는 거의 울을 뻔했습니다. 운 건 아니고요. 거의 울 뻔한 겁니다. 자, almost는 거의 뭐뭐 할 뻔하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요. I almost cried. 나 거의 울 뻔했습니다. 다음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에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A loud voice, 아주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From the audience, 관중들로부터, 청중들로부터 아주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Break a leg, you can make it, honey. Break a leg,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리를 부러뜨려. 느낌이 오시나요? 뒤에 보니까요. You can make it, honey라고 나왔습니다. make it이라는 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때 make it은 성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과 break a leg이라는 것은 어쨌든 비슷한 느낌의 문장일 것 같은 느낌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에 청중들로부터 아주 큰 목소리가 들렸고요.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break a leg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격려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이따가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The entire audience started cheering me on. 전체의 entire 또 나왔습니다. 전체 청중들이 started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나에게 격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격려를 북돋아주기 시작했습니다. Suddenly 갑자기요. The fear inside me. 공포. 내 안에 있던 공포가 melted away. melt는 녹다라는 것인데요. melt away가 함께 쓰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통 감정과 연결이 되면 그런 감정들이 사그러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던 공포가 사그러들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I took a deep breath. 나는 깊은 한숨을 쉬고요. And started singing.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my first performance started. 나의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요? 무대 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긴장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이 되면 떨리실 수 있을 텐데 설사 떨리지 않더라도 이 글만 읽어봐도 이 글쓴이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 느낌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죠.
위클이 밑줄 친 break a leg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긴장하고 있는 그 무대 위의 주인공에게 넌 할 수 있어라는 말과 함께한 break a leg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Hurry up, 서둘러 아닐 것이고요. Trust me, 날 믿어 넌 할 수 있어.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청중들이 날 믿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Good luck, 행운을 빌어. 아, 이 말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요. Break a leg은 good luck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져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유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반어법입니다. 보통 break a leg이라는 것은 무대에 올라갈 때 어떤 공연 같은 거 하는 사람에게 행운을 빈다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 break a leg은 다리를 부러뜨린다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무대 공연을 잘 마치고 안 좋은 일 없이 잘 마치고 내려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break a leg이라는 것은 반어적으로 무사히 잘 마치고 내려오라는 의미에서 good luck 이런 의미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요. thank you, 고마워 어울리지 않죠? 틀렸고요. watch your step 하면 watch your step 하면은 발밑을 조심해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리는 건 good luck이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136번 갑니다. 위글의 글쓴이가 친구와 나눈 대화를 읽고 밑줄 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나왔죠. How was your performance? 너의 공연은 어땠니? 공연 어땠었나요? 아주 긴장됐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마쳤죠. At first, 처음에는 I had butterflies in my stomach. 내 위에 나비들이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윗속에 나비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날개짓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간지럽겠죠. 여러분들 긴장되거나 초조하면 어떤 느낌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빨이 막 좀 떨리고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요. I had butterflies in my stomach 하면 굉장히 긴장하다, 초조하다, 떨리다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단 정답 확인하시고요. 하지만 I felt better. 기분이 좀 더 나아졌어. When the audience started cheering me on. 관객들이 나를 격려해주기 시작했을 때 난 기분이 좀 더 나아졌어. 어쨌든 had butterflies in my stomach은 긴장되다, 초조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지문에서 찾았으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I was nervous. nervous란 단어 잘 챙기셨으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무대 위의 긴장감과 관련된 그런 지문이었었고요. 자, 이제는 다음 문제 13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고요. 다음 글에 밑줄 친 A, E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대명사들의 보통 밑줄이 쳐져 있고요. 이런 대명사들은 앞에 나온 명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찾아가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장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오늘 I fought with my little sister. 저는 싸웠습니다. 누구랑요? 제 여동생과 싸운 거죠. She used my cell phone all day. 그녀는요 사용했습니다. 무엇을요? 내 휴대폰을 하루 종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누굴까요? 그녀가 내 휴대폰을 하루 종일 사용을 해서 내가 그녀와 싸운 것이 되는 거죠. 이때 그녀는 my little sister가 될 겁니다. I said, 저는 말했습니다. Stop using it. Stop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가 나오는 것은 하는 것을 멈추다 그런 의미죠. 명령문입니다. 내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멈춰 그만 사용해 그런 의미가 될 거고요. But 하지만 she didn't listen to me. 그녀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녀도 마찬가지로 나의 여동생이 되겠죠. I asked her again. 그녀에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Give it back to me, please. 내 휴대폰을 나에게 다시 돌려줘 제발 이라고 말한 겁니다. I'm waiting for an important call.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무엇을요?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She still didn't listen to me. 그녀는 여전히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my little sister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A, B, C 모두 다 my little sister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있네요. 그래서요 I got angry.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게 된 거죠. A, B, C, my little sister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다음 갑니다. I started arguing with her.
나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그녀와 언쟁하기 시작한 거지요. argue라는 거는 언쟁하다라는 동사였는데 star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가 되겠네요. 난 그녀와 논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누군가요? 내가 논쟁하기 시작한 건 my little sister가 되겠죠. A, B, C, D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E가 다르다는 거 아시는데요. 확인해야겠죠. Mom asked me. 엄마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fighting with your sister again? 너 또다시 네 여동생과 싸우고 있는 중이니? 이 말의 느낌으로 봤을 때 엄마가 언니를 지금 나무라는 그런 상황 같죠? Mom was upset with me. 엄마가 나에게 화가 났습니다. Now, 이제는요, I'm very sad. 저는 매우 슬픕니다. 당연히 슬프겠죠. 동생이 잘못했는데 동생을 꾸짖지 않고 지금 언니를 꾸짖는 상황입니다. She always sides with my sister. side with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편을 들답니다. side가 어느 쪽, 편 이런 의미죠. 동사로 쓰여서요. 누구누구의 편을 들다는 말인데 그녀는 항상 내 여동생 편만 듭니다. 이때 그녀가 누굴까요? 엄마겠죠. 따라서 이때 E는 엄마를 가리키는 she가 되고요. 나머지 A, B, C, D는 모두 다 my little sister를 가리킨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나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생과의 그런 갈등, 말다툼에 관련된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생들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죠. 특히 남동생 있으면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짜증난다고도 보통 말을 하는데 동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 뭐가 될까요? 고민도 잘 해보시고요. 정답은 5번 2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9번에서 140번 문제가 있는 지문인데요. 139번 문제 확인합니다.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네요. 위그립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빈칸에 들어갈, 빈칸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빈칸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골라보도록 하고요. 140번 문제는 줄거리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위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벤을 위한 충고를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벤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충고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If you want to lose weight, 만약에 당신이 원하신다면 무엇을 원하는가요? 만약에 당신이 원하신다면 살을 빼기를 원하신다면 체중을 감량하길 원하신다면 Remember these two simple ways. 기억하세요. 무엇을요? 이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콜론이 나와 있을 겁니다. 보통 콜론은 즉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두 가지 간단한 방법들을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다음에 이어질 거는 살을 빼기 위해서 필자가 제시하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들일 겁니다. 볼까요? Get enough sleep at night.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and have breakfast. 아침 식사를 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살 빼는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An average person needs 8.5 to 9.25 hours of sleep a day. 평균적인 사람은요. average 등장했죠? 평균적인 사람은요. 필요합니다. 무엇을요? 8.5에서 9.25시간의 잠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에요. 8.5시간이면 8시간 반이 될 거고요. 9.25면 60분이니까 그 중에 4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9시간 15분 정도겠죠. 자, 이때 소수점이 나왔습니다. 소수점을 읽는 방법은요. 우리 이거 우리말로 읽을 때 9.25라고 읽죠. 9점하고 25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9.25라고 보통 읽지 않고요. 25 이렇게 읽습니다. 물론 뭐 25만 읽는 경우가 그럴 때 방식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9.25 hours 이렇게 읽는 것이고요. 이 정도의 잠이 평균적인 사람한테는 필요하다고 하네요. If you don't get enough sleep at night, 우리가 만약에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요. We feel tired.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당연히 잠이 부족하면 피곤하죠. When we are tired, 우리가 피곤할 때 we are likely to eat blank food. be likely to는 뭐뭐일 것 같다 또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게 될까요? 피곤하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따 선택지 보시고요. 이어서 볼까요? After a long night's sleep. 오랜 밤잠 후에는요. 오랜 밤잠 후에는 energy levels in our bodies. 우리 신체에 있는 에너지 레벨이요. are very low. 매우 낮아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고 난 후에는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레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Breakfast can provide energy. 아침 식사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provide 나왔죠? 무엇을요?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If we skip breakfast, skip은 건너뛰다라는 동사고요. 따라서 아침을 건너뛰면, 즉 아침을 걸으면이 되겠죠. 아침을 걸으면 우리의 신체는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You got it.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데요. We may eat blank food during the day. 낮 동안의 음식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피곤해집니다. 피곤할 때 어떻게 할까요? 피곤할 땐 열량을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위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곤해지면 우리는 보다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덜 먹기 위해서는 충분한 잠을 자고 아침을 하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으로 고르시고요. 자, 140번 문제 갑니다.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벤을 위한 충고를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I want to lose weight. 나 살 빼고 싶어.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You should get enough sleep at night.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아. 혹은요. Sleep enough at night.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Get enough sleep 대신에 sleep enough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Have breakfast 혹은 have 대신에 eat breakfast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여러분도 만약에 살을 빼고자 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무시고요. 아침 식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독해 지문이었고요. 자, 끝나기 전에 출석 체크할 수 있는 단어 보여드립니다. 6개의 단어가 보이고 있죠. Plastic bag, bother, polite, nervous, argue, provide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어의 의미를 잘 떠올리셔서 수강 후기란에 뜻과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아래에 주소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은요. 8강입니다. 141번부터 160번까지 푸는 날인데요. 자,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 모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는요. 항상 지문 읽고 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